저거에 관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일하는 뇌와 쉬는 뇌. 굉장히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제 쉬는 뇌, 일하는 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쉬는 뇌라고 하는 거 약간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요. 쉬는 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을 때 뇌의 어떤 일부 영역은 막 활성화가 됩니다. 막 활성화가 돼요. 이것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느냐? 1955년도에 루이스라고 하는 저 박사님이 사람이 수학 문제를 풀 때 포도당을 얼마나 쓰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페트라고 하는 뇌 포도당 대사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어떤 분을 이제 피험자를 불러다가 가만히 쉬게 할 때 그 포도당 대사 양을 측정을 하고요. 또 수학 문제를 막 풀고 있을 때 포도당 대사량을 측정을 해서 두 개를 한번 빼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와, 저렇게 문제 풀 때 빼기, 가만히 쉬고 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와, 수학 문제 한 문제 푸는데 포도당이 얼마나 소모가 되는지를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결과가 꽝이 나오는 거예요. 꽝이 똑같았어요. 수학 문제를 풀거나 가만히 쉬고 있거나 포도당 대사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뭔가 실험을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연구 결과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냥. 근데 그게 한 20년 뒤에 데이비드 잉그바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다시 이제 꺼내지게 됐는데요. 저분이 이제 발견하게 된 게 우리가 쉬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가 그냥 쉬고 있다고 해서 저 쉴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쉬고 있어도 아이의 뇌는 충분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쉴 때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는 뇌가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게 쉬는 뇌. 자, 그래서 이제 일하는 뇌와 쉬는 뇌. 여기서 이제 보이시듯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쉴 때, 일을 할 때는 활성도가 떨어져 있고요. 쉴 때 막 활성도가 올라가는 그런 뇌예요.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뇌는요, 수학 문제를 풀거나 뭔가 암기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럴 때 활성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저 두 가지의 그 균형 관계가 일하는 뇌가 이렇게 막 올라가 있으면은 쉬는 뇌는 활성도가 떨어지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쉬고 있으면은 쉬는 뇌는 활성도가 올라가고 일하는 뇌는 활성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포도당 사용률이 똑같았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 쉬는 뇌라는 거를 그래서 알려지게 되고 많이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된 건 사실은 2000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사실은 알게 된 뇌과학의 어떠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저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2000년도 들어와서 저 쉬는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쉴 때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저거를 봤더니 한 3가지 정도, 지금 가장 많이 밝혀진 쉬는 뇌의 기능은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영어로는 self-referential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elf-referential.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이 생각을 쉬는 뇌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는 나쁜 사람인가? 이런, 나는 거짓말을 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말 절대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자기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는 뇌. 또 두 번째는 내 인생의 과거는 어땠었고 앞으로 미래는 어떨 것인가. 영어로는 autobiographical memor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많이 살아왔어.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좀 달라져서 앞으로는 희망찬 인생을 살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일하고 있을 때는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쉬어야지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theory of min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theory of mind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그런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 의도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 저 사람이 내가 불편한가, 편한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내용은 저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너무 쉬지 않고 너무 일만 하면요, 저 세 가지 기능이 다 안 돼요. 세 가지 기능이 다 안 되면은 나는 내가 잘 사는 건지,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리고 혼동이 되고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인생을 계획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대강대강 내 앞에 떨어진 일만 처리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오해하게 되고 자꾸만 왜곡해서 저 사람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만 의심하는 의심병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쉬는 뇌가 약해지면은 이렇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하는 뇌와 쉬는 뇌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하는 뇌, 왜 사람의 능력은 IQ로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 IQ 말고도 요즘 뭐 EQ라든지 SQ라든지 다른 어떤 영역의 지능들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IQ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내서 측정해서 점수로 그 사람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저거는 전부 다 일하는 뇌가 하는 겁니다. 다 일하는 뇌가. 그거 말고 다른 EQ라든지 SQ라든지 다른 IQ로 측정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쉬는 뇌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쉬는 뇌의 기능은 뭐라고 점수로 평가가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고요. 또 왜 똑같은 수학 점수가 90점인 아이 2명이 있는데, 한 아이는 나는 수학을 너무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아이는 야, 너 90점이나 맞으면 나 수학 너무 잘해.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두 아이의 일하는 애는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이 90점 정도로 똑같으니까. 그죠? 근데 어떤 애는 쉬는 애가 야, 너는 수학 잘 못하는 애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애는 야, 너 그 정도면 수학 잘하는 애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하는 뇌와 쉬는 뇌는 그 기능이 좀 다르다. 한 가지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은, 일하는 뇌를 만약에 자동차라고 한다면 쉬는 뇌는 운전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사람도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 굉장히 다 다양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악기 연주가 뛰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게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자동차마다 다 틀립니다. 근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100% 다 활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100%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꼭 일하는 뇌가 훌륭하다고 쉬는 뇌가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운전사, 내가 승합차를 갖고 있는데, 근데 운전사가 맨날 혼자만 타고 다니면은 그 능력을 100%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을 태우고 다녀야 그 차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만큼 어떤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쉬는 뇌가 사실 우리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쉬는 뇌와 일하는 뇌가 어떻게 그러면 작동하고 있었느냐? 여기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CE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뇌가 일하는 뇌고요. 그 밑에 DMN이라고 되어 있는 뇌가 쉬는 뇌입니다. 이 위에 CEN이 여기에 일하는 뇌, 이 밑에가 쉬는 뇌. 그래서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멍하게 이제 침대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쉬는 뇌가 막 활성화되면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엄마가 아침밥 먹어라 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뚜벅뚜벅 걸어 나가가지고 식사를 맛있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제 일하는 뇌가 막 근육을 움직여가지고 이제 먹는 활동을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출근길에 올랐어요. 그래서 아침에 지하철을 딱 타고 가면서 이제 멍하니 오늘 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고 있으면은 요 밑에 있는 또 쉬는 뇌가 작동을 하는 어떤 시기고요. 그러고 있다가 내가 스마트폰을 딱 꺼내서 뉴스를 읽으면서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일하는 뇌가 활성화 될 거고. 네. 자, 사실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의 뇌는 더 균형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더 일하는 뇌가 더 인생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뇌는 저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동을 하는데, 자, 과연 각자의 한번 하루 생활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멍 때리고 있는, 왜 책 중에 멍 때려라 하는 책도 있잖아요.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내 기억에는 너무 적다, 너무 멍 때리지 못했다, 그랬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뇌에 쉬는 뇌는 많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쉬는 뇌가 약해지면은 자존감도 떨어지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교우관계, 친구관계, 인간관계, 대인관계도 다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넘어가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표로. 자, 하루에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뇌 활용을 이제 세로로 놓고 본다면은, 어떤 사람은 쉬는 뇌를 많이 쓰면서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쉬는 뇌를 많이 쓰면서 뭐 종교 수행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뭔가 뭐 종교적인 수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다면은 쉬는 뇌를 굉장히 많이 쓰는 분일 거예요. 그러나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사실은 이제 경제력은 일을 해야지 나오잖아요. 그죠?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 평균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것만큼 자, 일을 더 많이 해야지만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꾸만 사회적인 프레셔가 점점 일하는 데를 많이 쓰는 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자꾸만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이 정도 사람들이 많았다면은 점점 일하는 데 사용하는 비율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쪽으로, 과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런 쪽으로 자꾸만 사회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쉬는 뇌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뇌가 어느 일정 수준 이하로 기능을 많이 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막 떨어지면서 불안초조해하고, 그리고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충분히 쉬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거기 해당되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드시면 됩니다. 손을. 자, 내가 경제력 말고, 돈 빼고요. 돈 빼고, 내가 뭐 인간성이나 내가 뭐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나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 중간 이상 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중간은 가지. 설마 중간은 안 갈 것 같아? 참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더 드셔야 되는데, 좀 더. 창피해 하실 필요 없어요. 옳다고 생각하면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여기 드신 분들은 충분히 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손 드신 분들은. 손을 못 드신 분들은 쉬는 뇌가 지금 약해져 있어서 과로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손을 안 드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 과로하고 계시다. 쉬는 뇌가 너무 약해져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영어로는 superiority illusion, 우월감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월감 착각. 그래서 우월감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게 쉬는 뇌의 기능이에요. 쉬는 뇌의 기능. 그래서 주위에서 나한테 뭔가 스트레스를 주고 뭔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시간이 좀 지나서 집에 가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나고 그러면은 뭐 지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사실은 쉬는 뇌가
충분히 작동하면서 내가 정신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예, 그런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월감 착각이라는 거 이거를 느끼셔야지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휴식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거는 사이언스지에서 나왔던 이제 논문 결과예요. 이게 쥐의 뇌를 잘 연구를 해봤더니요, 쥐의 뇌에서는 계속 DNA라고 하는 그 유전 정보가 망가졌다, 고쳐졌다, 망가졌다, 고쳐졌다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된대요. 예. 그래서 저게 사이언스지면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거든요. 예. 거기 나왔던 내용인데, 자, 사람은 저 쥐도 마찬가지래요. 막 뭔가 일을 할 때 DNA가 잘라졌다가요, 쥐가 쉬고 있을 때 DNA가 고쳐지고 저런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단명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쉬지 못하면은 저 유전 정보, 저 DNA를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쉰다는 것, 그러면 어떤 게 쉰다는 것이냐? 예. 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거, 뭐 독서하고 영화하고 게임하고 채팅하고 이거는 사실은 쉬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걸 하고 계시다면은 더 일하는 뇌를 혹사시키고 계시는 거고요. 정말 쉬시려고 하시면은 명상을 하십시오. 명상. 예, 뭐 호흡 훈련도 괜찮고요. 집에서 일정 시간 스마트폰을 잠깐 꺼두시고, 자, 심호흡을 하면서 복식호흡이나 뭐 이런 걸 하시면서 하루를 정리를 하셔도 괜찮고요. 명상을 하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셔도 괜찮고. 네. 자, 그래서 저 명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뭐 책으로도 그렇고 다양한 곳에서 연구 결과도 그렇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게 바로 그 원리는 저게 쉬는 뇌를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메시지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셔라. 내가 좀 뻔뻔해질 때까지. 예? 그죠? 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